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 생길 때는 인터넷 자체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위에 있는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땅 자체에 투자한다는 게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25년 11월 16일 오전 10시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층 더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것을 모으는 DAT 기업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한정수 작가님이고 또 한 분은 김승호 회장님이십니다. 일단 김승호 회장님께서 이제 5만 주를 들고 계세요.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비트마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서클이나 테더 같은 발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10%가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올라가 있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될 때마다 이더리움의 베이스 피가 소각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였죠.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이 소각 메커니즘과 그다음에 더 멀지라고 불리는 POS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공급량이 한정된다.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10월 5일에 트위터에서 얼마 전부터 주전자 뚜껑에서 달그락 걸리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팔란티어인지 비트마인인지 모르겠지만 비트마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다음에 확실한 게 RWA잖아요. 그 RW 실물 자산을 이제 토큰화로 올리는 건데, 그때도 이더리움을 쓰고 이걸 올릴 때마다 이더리움을 베이스 B로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금융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역대 추수감사절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24년에 1억 3,300인데 네, 이제 오늘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프리미엄이 4.38%가 붙어가지고 1억 4,38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조금 더 큰 흐름에서 웹3, 내가 이더리움을 투자한다 라는 것은 비트코인은 사실 그냥 디지털 금처럼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는 건 웹3의 대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웹3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웹3는 웹2, 이 웹이 이제 인터넷이잖아요. 이 웹2에서 웹3 숫자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웹2까지는 정보의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이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정보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내가 갖고 있던 텍스트나 이미지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웹3라고 하면은 뭐가 하나가 추가되냐면 소유의 개념이 추가돼요.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인터넷만 있으면은 어떤 가치, 돈이라고 불리는 것도 옮길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주식이 토큰화된다 라고 하면 엔비디아 토큰이 있어요. 이거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겠죠. 그래서 나의 엔비디아 토큰을 다른 사람한테 인터넷이 있으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가 대단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지갑 주소로 바로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서는 이 금융만에서 원화나 달러만 이동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토큰이 옮겨지는데 그 토큰이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고, 블록체인이 불러올 금융과 화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걸 첫 번째로 한 게 비트코인이고요.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 시키는 거를 이더리움 위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웹2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디지털 재산권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웹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웹2 대기업들, 뭐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차지해버리죠.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열려도, 그리고 트위터에 글을 써도 여러분이 창작물을 온전하게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웹2에서 발생되는 문제고요. 디지털 자산 또는 토큰의 소유권은 웹3 기반입니다. 사람들에게 디지털 존재에 대한 경제적 지분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네, 웹3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웹3가 오면은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5년 후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한 장면. 이게 스타벅스에 들리면은 네이버 페이나 카톡페이나 지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화가 쿠팡에 들어있는 거랑 네이버에 들어있는 거랑 카카오에 들어있는 거랑 다 따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서로 연동이 안 되는데, 아까 웹3는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에서 있는 그 KRW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스타벅스로 옮길 수도 있고요. 얘를 쿠팡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은 것들은 스타벅스 쿠폰을 NFT 형태로 토큰화 시키면은 스타벅스에 있는 쿠폰을 쿠팡으로도 옮길 수가 있고요. NFT가 스타벅스의 커피를 살 수 있다라는 가치를 저장한 거잖아요. 이 저장한 가치를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밸류,
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미래에 어떻게 결제 시스템이 바뀔지를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자동으로 환전을 하고요. 네이버 포인트를 즉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인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토큰화가 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 돼요. 미국에서 로빈후드는 주식들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은 사실 월가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토큰화가 되면 또 쪼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크로 리버파크 부동산을 쪼개가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웹3에서는 지갑이 핵심이 됩니다. 기관들이 토큰화하는 것도 이더리움으로 쓸 수 있지만 개인들끼리 초소액 결제라고 불리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일단 원래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개념은 이 IoT, 사물 인터넷이랑 연결되는 개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재고가 부족하면은 자동으로 결제를 하면서 그 필요한 음식물을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가 뭐 쇼핑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쿠팡에서 뭐 자동 주문을 하기도 하고, 초소액 결제에서 넷플릭스를 지금까지는 월간 결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오고 나면은 얘를 분 단위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40분만 본다 라고 하면은 그 분 단위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 곱하기 40분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의 금융망 시스템은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쵸? 환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금융망들을 거쳐야 돼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이나 불리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터넷으로 바로 가치를 전송해 버리면은 즉각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독을 하거나 소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소형 결제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 생각을 해보면은 AI 에이전트들끼리 자동 거래를 할 때 블록체인이 쓰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이더리움에서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은 솔라나나 뭐 수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비해서 다소 느립니다. 레이어 2로 확장을 해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이더리움이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기업의 토큰화, 신뢰가 많이 필요한 금융의 분야에서는 이더리움이 이런 리테일들끼리의 초소액 결제나 뭔가 사용성이 증가해야 되는 디앱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솔라나나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채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 생길 때는 인터넷 자체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인터넷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였죠? 인터넷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였죠. 인터넷 위에 건물을 세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 서비스 기업에 투자를 했잖아요. 사용자가 늘면은 인터넷 자체에 이익은 없고 기업만 돈을 버는 거예요. 웹3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소유의 개념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인터넷 위에 있는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땅 자체에 투자한다는 게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가 일어날수록 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겠죠. 프로토콜인 인프라 자체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폴리마켓 이런 거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도박 사이트잖아요. 근데 얘가 금리 인하라든지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런 거 예측을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집단지성으로 돈이 걸리게 되면은 정교하게 베팅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폴리마켓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 전에는 없었던 사이트인데, 이더리움 레이어 2인 폴리곤 위에 서비스 기업이긴 하지만 이 서비스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 레이어 1 근간에 있는 이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